안녕하세요. 행복주치 선영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그리고 보험이나 방문 판매 같이 3.3% 특수형태 근로자의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이런 소득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냥 일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세액 산출하는 방법이 총급여, 세전에 있는 연봉에 소득공제를 받아서 가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금액이 가세표준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가표라고 하는데 이게 정해지고 나면 여기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 5천 이하면 35%, 1억 5천 초과하는 거는 38%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게 산출세액이거든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 최종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납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냈던 세금을 빼게 되면 납부세액, 환급세액 또는 차감징수세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최종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납부 세액이라 해서 이때까지 냈던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은 얼마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은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 금액이고, 기납부 세액은 내가 냈던 금액을 두 개를 뺀 게 차감징수세액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내가 냈던 세금보다 크다 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아마 표시되어 있으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정세액, 내가 총 내야 될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 라고 하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냈던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정세액. 그러면 결정세액을 하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이제 보시면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개로 나누는데, 기본공제에서 이제 보면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예요. 이 100만원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세액 산출할 때 세전급여에다가 근로소득공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인데 이게 100만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본다면은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적용을 받으려 하면 등본상에 같이 돼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같이 등본에 안 돼 있지만 내가 이분을 부양한다 라고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등본상에 같이 돼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1인당 150만원 공제를,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관련 서류를 장애인이라는 서류를 증빙하게 되면 1인당 200만원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인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게 되면 이제 부녀자 공제를 추가 공제로 5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다. 그럼 100만원 더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공제는 이런 기본공제에다가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그리고 부모님 만 70세 이상 추가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때까지 월급에서 많이 뗐던 게 힘들었던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게 되고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아니면 군인연금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가 집을 살 때 내는 이자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1주택 세대주면서 언제 샀느냐, 언제 차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시가나 규모가 달라지는데 2014년 이전에 만약에 샀다,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 이하고 85제곱미터 미만 요거를 충족해야 되고요. 14년 이후에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 그리고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고요. 19년 이후에 취득한 거는 기준시가가 5억 그리고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소득 공제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는 15%, 직불이나 체크나 현금영수증은 30%,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제로페이는 40%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페이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런 걸 골고루 사용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득공제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 종신보험이나 안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이 100만원에 대해서 12%까지 되고요. 연금저축, IRP 납입액이 연간 700만원까지 5,5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상이면 12%가 세액공제 되고요. 의료비는 세전 연봉의 3% 이상이 넘어야지만이 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입원을 했다거나 큰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챙기는 게 맞죠. 3%가 보통 안 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도수가 있는 안경을 맞췄다거나 콘택트 렌즈를 맞췄을 때는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15% 공제를 받게 되는데 취약증 아동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좀 많이 제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취약증 아동이나 초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이고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다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의 학생의 교과서 비용,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도 포함해서 되고요. 체험학습비는 30만원 이내에 됩니다. 그리고 중고생을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이내, 그리고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학원이 다니거나 아니면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은 공제가 다 되고,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는 전액 다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기준시가는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되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서류를, 증빙서류를 보내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증빙서류를 내게 되면 기부금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하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아마 많이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세액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 공제하는 항목, 세액 공제하는 항목들 잘 챙기셔서 1월의 보너스, 1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금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